챕터 4 제2장 프랑스 고전의 정원을 걷다. 수백 년 전 수도사가 올린 기도가 피노 누아의 핏줄이 되었고 대서양의 거친 바람은 보르도의 인내가 되었다. 고전이란 결국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지켜낸 시간의 기록이다. 1. 보르도의 약속. 대서양의 바람과 메를로의 유혹. 주는 파리에서 출발한 기차가 보르도 생장역에 도착했을 때 코끝을 스치는 공기부터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과 비옥한 흙내음이 섞인 거대하고도 우아한 약속의 향기였다. 주는 곧장 보르도 우한의 보석이라 불리는 생테밀리옹으로 향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고색 창연한 마을에 들어서자 석회암으로 지어진 중세 건물의 따뜻한 질감이 그를 맞이했다. 그가 찾아간 곳은 3대째 메를로를 일궈온 장의 와이너리였다. 보르도의 왼쪽이 강인한 기사라면 여기 오른쪽은 부드러운 귀족의 마음을 가졌죠. 장은 준을 데리고 찰흙처럼 끈적한 석회질 점토 토양 위로 올라갔다. 이 차가운 찰흙이 메를로의 심장을 적셔줍니다. 대서양의 바람이 너무 뜨겁지 않게 포도를 식혀주면 메를로는 비단보다 부드러운 옷을 입게 되지요. 장은 셀러 깊숙한 곳에서 금방이라도 달콤한 과즙이 터져나올 것 같은 메를로 위주의 블렌딩 와인을 따랐다. 주는 잔을 흔들기도 전에 솟아오르는 향기에 취했다. 카베르네 소비뇽이 질서정연한 건축물 같다면 이건 화려한 벨벳 커튼이 드리워진 침실 같아. 잘 익은 검은 자두와 체리잼의 농밀한 향이 입안 가득 퍼져요. 그런데 그 뒤로 장미 꽃잎의 우아함과 촉촉한 숲속의 흙냄새가 아주 섬세하게 따라와요. 마치 초콜릿 한 조각을 입에 문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해요. 준의 섬세한 표현에 장은 흡족한 듯 미소 지었다. 한 모금 머금자 액체는 혀 위를 매끄럽게 활주했다. 탄닌은 존재하지만 모난 곳 없이 둥그렇고 적절한 산미가 그 뒤를 받쳐주어 한없이 우아했다. 보르도의 바람이 약속한 것은 바로 이 균형과 관능이었다. 주는 붉게 물드는 생테밀리옹의 포도밭 지평선을 바라보며 수첩에 적었다. 보르도는 거대한 바다와 대지가 맺은 약속이다. 대서양은 거친 바람을 보내 포도를 단련시키고 대지는 그 바람을 안아 달콤한 메를로로 승화시킨다. 강함 속에 부드러움을 숨기는 것, 그것이 보르도가 내게 가르쳐준 첫 번째 품격이다. 이 부드러운 유혹 앞에 서니 나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으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울지 비로소 실감이 난다. 에피소드에서 배운 와인 지식. 1. 보르도의 우한 도르도뉴 프랑스 남서부를 흐르는 강. 강을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 생테밀리옹, 포무롤 등을 말합니다. 찰흙과 석회질 토양이 많아 메를로 품종이 주인공이 됩니다. 2. 메를로의 매력. 집박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이 품종은 과실 풍미가 풍부하고 탄닌이 부드러워 와인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두루 사랑받는 실크 같은 품종입니다. 3. 블렌딩의 미학. 보르도는 한 품종으로만 와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메를로의 부드러움에 카베르네 푸앙, 카베르네 소비뇽의 조상격인 품종, 레드와인용 포도로 보르도와 루아르가 대표 산지의 향기로움이나 카베르네 소비뇽의 구조감을 섞어 완벽한 밸런스를 창조합니다. 4. 테루아의 영양점토. 메를로는 물을 머금고 차가운 성질을 가진 점토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이 토양 덕분에 와인은 묵직하면서도 촉촉한 풍미를 가지게 됩니다. 5. 생테밀리옹.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와인 마을 중 하나로 수천 년의 와인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이곳의 와인은 화려한 향과 부드러운 지르로 유명합니다. 2. 부르고뉴 수도원의 노래 신의 물방울을 쫓는 구도의 길. 보르도가 화려한 귀족의 저택 같았다면 준이 마주한 부르고뉴의 아침은 정적 속에 잠긴 수도원 같았다. 황금빛 언덕이라 불리는 코트 도르의 좁은 길을 따라 걷던 준은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포도밭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곳은 수백 년 전 수도사들이 흙맛을 직접 보며 신의 뜻을 헤아렸던 구도의 땅이었다. 주는 본의 오래된 수도원 셀러에서 대를 이어 와인을 빚어온 양조가 피에르를 만났다.
그는 화려한 수트 대신 흙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보르도가 사람의 기술로 만든 조각상이라면 부르고뉴는 땅이 스스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피에르는 준에게 맑고 투명한 루비빛의 피노 누아 한 잔을 건넸다. 우리는 그저 땅이 노래할 수 있게 무대를 차려줄 뿐이죠. 준은 잔을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빛이 투과될 정도로 맑은 액체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복합적인 향기가 피어올랐다. 갓 따온 산딸기와 체리의 청초한 향이 먼저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그 아래에 말린 장미꽃잎, 젖은 낙엽, 그리고 미세한 버섯과 숲의 향기가 숨어 있네요. 이건 와인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숨결 같아요. 주는 향기만으로도 이 땅의 역사를 읽어내려가는 듯했다. 한 모금 머금자 입안에서 실크 스카프가 부드럽게 감기는 듯한 질감이 느껴졌다. 보르도의 묵직함은 없었지만 대신 찌릿할 정도로 정교한 산미와 섬세한 탄닌이 혀를 자극했다. 그것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온 신경을 집중하게 만드는 낮지만 강한 설득력이 있는 맛이었다. 수도사들은 알았습니다. 불과 몇 걸음 차이의 땅이 전혀 다른 와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밤마다 이름을 붙이고 담장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클리마입니다. 주는 수도원의 낡은 종소리를 들으며 수첩에 적었다. 부르고뉴의 와인은 구도의 길을 닮았다. 포도는 스스로의 화려함을 덜어내고 땅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집중한다. 한 뼘의 땅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수도사들의 정성처럼 우리 인생의 작은 순간들도 저마다의 테루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투명한 한 잔 속에서 나는 신의 물방울이 아닌 땅을 대하는 인간의 경외심을 보았다. 에피소드에서 배운 와인 지식 1. 테루아의 정수 클리마. 부르고뉴 특유의 세분화된 포도밭 구획을 말합니다. 지질, 기후, 고도가 미세하게 다른 이 구획들에 따라 와인의 등급과 이름이 결정됩니다. 2. 변덕스러운 귀부인 피노 누아. 부르고뉴를 대표하는 레드 품종입니다. 껍질이 얇고 예민해 재배하기 까다롭지만 성공하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복합적인 향을 선사합니다. 3. 수도사들의 유산. 중세시대 시토회와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이 포도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양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의 그랑 크리 위대한 포도밭이라는 뜻으로 와인의 등급 체계에서 최상위 등급을 의미, 체계의 기초가 이때 확립되었습니다. 4. 우아한 구조감. 부르고뉴 와인은 보르도보다 색이 옅고 바디감이 가볍지만 산도가 높고 향이 화려해 장기 숙성력이 뛰어납니다. 흔히 와인 공부의 끝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5. 코트도르. 황금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부르고뉴 최고의 와인들이 생산되는 핵심 지역입니다. 북쪽의 코트 드뉘 레드 중심, 피노누아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 부르고뉴의 샹젤리제라고도 부른다. 남쪽의 코트 드본, 레드 와인도 생산하지만 샤르도네를 이용한 세계적인 화이트 와인으로 명성이 높다. 3. 샹파뉴의 별빛 거품에 깃든 환희와 인고의 역사.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1시간을 달리자 지평선까지 낮게 깔린 백색 석회질, 토양과 서늘한 바람이 준을 맞이했다. 이곳은 포도가 익을 수 있는 북쪽 한계선. 준은 에페르네의 유서 깊은 샴페인 하우스 아래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동굴 크레이에르로 내려갔다. 이곳의 거품은 실수에서 태어난 기적입니다. 샴페인 마스터인 장 릭이 촛불 하나에 의지해 어두운 터널을 안내하며 말했다. 추운 날씨 탓에 발효가 멈췄던 와인이 봄이 되어 병 속에서 다시 깨어났죠. 폭발하는 병들 사이에서 샹파뉴 지방의 베네딕토의 수도원 소속 수도사동 페리뇽이 외쳤습니다. 형제여, 나는 지금 별을 마시고 있네. 라고요. 주는 수만 병의 샴페인이 거꾸로 꽂혀 숙성되는 퓨피트르 앞에 섰다. 차갑고 습한 공기 속에서 와인은 수년 동안 자신의 몸을 깎아 기포를 만들고 있었다. 왜 와인들을 이렇게 거꾸로 세워둔 거죠? 준이 묻자 장릭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와인 속에 남은 마지막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주는 한 장인이 나타나 퓨피트르에 꽂힌 병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8분의 1혹은 4분의 1 정도 조금씩 돌리고 다시 꽂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것은 르미아즈 손돌리기라고 부른다. 하루에 수천 병을 돌리는 이 과정을 통해 중력에 의해 조금씩 병 입구로 이동한다고 한다. 요즘은 기계가 이 과정을 대신하기도 한다고 한다. 장릭은 칠링 맛의 밸런스, 샴페인 한 잔을 따랐다. 주는 잔 속에서 솟구치는 미세한 기포를 응시했다. 이건 단순한 탄산이 아니야. 어둠 속에서 견뎌낸 시간이 쏘아 올리는 불꽃놀이지. 갓 구운 브리오슈 이스트를 넣은 반죽에 버터와 달걀을 듬뿍 넣어 만드는 프랑스의 전통빵과 샴페인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면, 샴페인을 병 안에서 2차 발효시킨 후 죽은 효소와 함께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유한 향을 브리오슈 향이라고 한다. 샴페인에서 이 향이 난다는 것은 숙성이 잘 된 고급 와인이라는 뜻이다. 고소한 향과 갓 짜낸 레몬의 상큼함이 동시에 느껴져요. 그런데 그 뒤로 분필 같은 미네랄의 뉘앙스와 말린 견과류의 복합적인 풍미가 층층이 쌓여 있네요. 화려함 속에 아주 단단한 뼈대가 느껴집니다. 한 모금 머금자, 입안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작은 별들로 가득 찼다. 혀를 자극하는 크리미한 질감과 날카로운 산미의 조화는 여정의 피로를 단숨에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혹독한 추위와 척박한 백토가 빚어낸 인고의 환희였다. 샴페인은 승리의 순간에 마시는 술이지만 정작 이 와인은 병 속의 엄청난 압력과 싸우며 만들어집니다. 인고 없이 환희는 없다는 것을 이 거품이 말해주고 있죠. 주는 지하 동굴을 빠져나와 석양에 하얗게 빛나는 샹파뉴의 포도밭을 바라보며 수첩에 적었다. 샹파뉴의 별빛은 어둠 속에서 완성된다. 병 속의 고독한 압력을 견뎌낸 와인만이 세상 밖으로 나와 가장 화려하게 터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시련을 축제로 바꾼 인간의 지혜와 시간의 결정체다. 나의 인생도 지금은 어두운 셀러 속 숙성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저 거품처럼 찬란하게 빛날 순간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는다. 에피소드에서 배운 와인 지식 1. 전통 방식. 일반 와인에 당분과 효모를 넣어 병 속에서 2차 발효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와인 속에 녹아들어 섬세한 기포가 됩니다. 2. 효모 숙성. 발효를 마친 효모 찌꺼기와 함께 숙성되면서 샴페인 특유의 고소한 빵, 토스트, 비스킷 향이 만들어집니다. 3. 백토 토양. 샹파뉴의 하얀 석회질 토양은 수분을 잘 조절하고 미네랄을 공급하여 와인의 크리스티안 산도와 정교한 미네랄 풍미를 부여합니다. 4. 넌 빈티지. 샹파뉴는 매년 기후가 일정하지 않아 여러 해의 와인을 섞어 일관된 맛을 유지합니다. 라벨에 연도가 없는 이유이며 하우스의 실력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5. 데고르 주망. 병 입구에 모인 효모 찌꺼기를 얼려 뽑아내는 공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아는 맑고 투명한 샴페인이 완성됩니다. 4. 론벨리의 성소 교황의 포도밭과 에르미타주의 고독. 뒤늦게 와인에 입문한 주는 아비뇽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과거 교황들의 여름 별장이었던 샤토네프 디 파프의 폐허가 웅장하게 솟아 있었고, 발밑에는 이 지역의 상징인 주먹만 한 자갈, 갈레 룰레 아주 오래된 알프스 산맥에서 흘러내려온 강물이 바위를 깎고 굴려 이곳에 쌓여온 층층의 자갈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이드 마르크는 이 돌들이 낮에 열기를 품었다가 밤새 포도나무에 되돌려주며 와인에 힘을 불어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준이 들어올린 잔 속에서는 13가지 품종이 어우러진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펼쳐졌습니다. 그르나슈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품종, 의 달콤한 붉은 과실향을 시작으로 무릎에 들을 껍질이 두껍고 늦게 익는 품종으로 강렬한 햇빛을 아주 좋아 묵직한 가죽향과 시라의 알싸한 후추향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5도에 육박하는 높은 알코올 도수는 교황의 권위처럼 묵직했지만 그 질감은 비단처럼 매끄러운 힘의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남부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주는 탱 레르미타주 역에 내렸습니다.
강줄기가 급격히 꺾이는 곳, 전설의 언덕 에르미타주 프랑스 남동부. 북부 론 지역 론강이 크게 휘어지는 지점의 왼쪽 강둑에 위치한 포도밭. 리옹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닿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온 기사가 은둔하며 포도를 심었다는 이곳은 남부의 평원과 달리 기계조차 들어올 수 없는 가파른 화강암 절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가지를 치던 노인은 준에게 잉크처럼 검붉은 액체를 건네며 남부의 와인이 풍성한 잔치라면 이곳은 수행자의 고독이라 말했습니다. 오직 시라 품종 하나로 빚어낸 와인은 강력한 탄닌으로 혀를 조여왔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제비꽃 향과 짭조름한 미네랄의 여운은 마치 거친 바위를 씹는 듯한 강렬함을 선사했습니다. 노인은 이 거친 맛이 세월 속에 녹아 트러플 향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기다림을 아는 자만이 에르미타주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주는 론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강력한 북풍 미스트라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시속 100km로 휘몰아치는 이 바람은 포도나무의 습기를 날려 병충해를 막아주는 축복인 동시에 나무가 휘어질 정도로 고통을 주는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샤토네프 뒤 파프의 화려함은 뜨거운 자갈 위에서 미스트라를 견뎌낸 인내의 산물이었고, 에르미타주의 깊은 고독은 척박한 화강암 틈바구니에서 바람과 싸우며 뿌리를 내린 영혼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준에게 와인 한 잔은 단순히 맛을 즐기는 음료가 아니라 프랑스의 바람과 돌, 그리고 그 속에서 고독하게 포도를 일궈온 사람들의 시간이 담긴 하나의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에피소드에서 배운 와인 지식 1. 샤토네프 뒤 파프 남부 론 갈레룰레. 둥근 자갈이 내뿜는 열기로 인해 알코올 도수가 높고 풍만하며 여러 품종을 블렌딩하여 화려하고 복합적인 맛을 냅니다. 2. 에르미타주 북부 론 가파른 화강암 지대에서 시라 단일 품종으로 생산되며 강한 탄닌과 검은 과실향, 미네랄 풍미가 특징인 장기 숙성용 와인입니다. 3. 미스트랄 론 지역 와인의 산도를 유지해주고 포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기후 요소입니다. 알프스 산맥의 차가운 고기압이 따뜻한 지중해의 저기압을 향해 론 계곡이라는 좁은 통로를 타고 맹렬히 쏟아져 내려오는 북풍. 5. 안개 속의 비밀 루아르에서 지중해의 까시스까지 새벽 안개가 루아르 계곡의 쇠농소성을 감싸 안았습니다. 주는 강물 위에 떠있는 듯한 고성의 지하 저장고에서 루아르의 영혼인 슈냉블랑을 만났습니다. 부브레 지역의 이 와인은 맑은 황금빛 속에 날카로운 산도와 흰 점토질, 토양에서 기원한 젖은 돌의 미네랄 향을 층층이 품고 있었습니다. 앙투아는 슈냉블랑은 안개처럼 섬세하지만 그 속에는 변치 않는 고고한 우아함이 있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정은 알프스를 넘어 취리히 호수로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만난 리슬링 현지인들. 발음으로는 레슈링에 더 가깝게 들립니다. 리슬링은 루아르보다 더 직선적이었습니다. 노란 와인이라 불리는 이 희귀한 품종은 레몬 껍질과 빙하수처럼 깨끗한 향을 뽐냈고, 팽팽한 긴장감은 호수에 반사된 오후의 햇살을 그대로 담아낸 듯 했습니다. 취리히 사람들의 엄격함 속에 감춰진 생명력을 맛본 주는 이제 발길을 돌려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남쪽 프로방스의 해안가 까시스로 향했습니다. 액상 프로방스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 도착한 까시스는 거대한 석회암 절벽, 카랑크가 바다를 병풍처럼 막아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는 루아르와 취리히의 화이트 와인과는 또 다른 지중해의 보석 같은 까시스 화이트를 마주했습니다. 잔을 코끝에 대자마자 프로방스의 뜨거운 햇살을 받고 자란 로즈마리와 타임 같은 허브향, 일명 가리그의 향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입안에 머금은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와인은 놀라울 정도로 신선한 산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목을 타고 넘어갈 때쯤엔 혀끝에 짭조름한 바다의 염분기가 남았습니다. 석회질 토양이 주는 단단한 구조감은 마치 눈앞의 하얀 절벽을 액체로 만들어 마시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루아르의 산도가 고결한 역사였고 취리히의 산도가 투명한 미래였다면 이곳 가시스의 산도는 지중해의 파도가 빚어낸 생명력 그 자체라는 것을 안개에서 시작해 태양과 바다로 이어진 이 긴 여정은 준의 잔 속에서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지도가 되었습니다. 에피소드에서 배운 와인 지식 1. 남프랑스의 유일한 화이트 성지 프로방스는 대개 로제 와인 90%를 생산하지만 가시스 지역만큼은 생산량의 대부분이 고급 화이트 와인입니다. 2. 주요 품종 마르산, 클레레트 등이 블렌딩되어 풍부한 바디감과 신선함을 동시에 줍니다. 3. 테루아의 특징 석회암 절벽 근처에서 자라기 때문에 와인에서 미네랄 느낌과 특유의 짭짤한 맛이 느껴집니다. 이는 해산물 요리 부야베스 등과 환상적인 궁합을 이룹니다.